네, 반갑습니다. 미술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진지한 활동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10분, 1분, 10초 그리기는 다들 어떻게 재밌게 즐기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번 활동이 조금 흥미 위주의 재밌는 활동이었다면 이번에 해볼 활동은 조금 실질적으로 미술을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활동을 하나 가지고 와서 해보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닌 바로 명암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명암이라는 거는 한자로 보시면은 밝고 어두움을 뜻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림에 그림자가 지는 부분, 조금 더 어두워지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그림이라는 거는 평면입니다. 이 평면 위에 입체가 그럴싸하게 표현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그림자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즉, 똑같은 평면에 선들만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그림자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매우 달라진다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자를 명확히 인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앞에 보시다시피 명암 소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림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소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림자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하면서 예시를 몇 개 보여드릴 거예요. 다만 여기 보이는 것들을 완벽하게 하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생기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모양을 하는구나, 그림자에 이런 특징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앞으로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응용할 수 있고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설명드리는 게 주 목적이고 한번 체험해보는 게 목적이지, 실제로 선생님이 여기에 그림자를 그리는 것만큼 여러분도 똑같이 그림자를 완벽히 그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선생님이 그림자를 완벽하게 그린다는 것도 당연히 아니겠죠. 자, 우선은 선생님이 그동안 사실은 이제 동영상을 찍으면서 되도록이면 연필로 그리는 걸 조금 피하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연필이 아무래도 화질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제 연필을 조금 피하려고 하긴 했는데, 오늘은 좀 부드럽게 소묘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필을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연화 부분은 조금 안 보일 수 있기는 하지만 연필로 인해서 그런 거니까 좀 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연 보시다시피 HB 연필이고요. 사실 그림을 그리는데 가장 좋은 연필은 4B 연필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소묘를 하는 데 있어서는 4B 연필이 가장 좋아요. 실제로 4B 연필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4B 연필과 HB 연필의 차이는 HB가 조금 더 단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글씨를 쓰시거나 학교에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HB가 훨씬 더 좋아요. 하지만 그림을 그릴 때는 되도록이면 부드럽게 질감들이 표현이 되는 게 좋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러운 4B 연필을 많이 애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전문가적으로 무언가를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주변에 흔하게 보일 수 있는 HB 연필을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샤프로 하는 것도 가능은 한데 샤프보단 연필이 확실히 면적을 칠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연필을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위에 두 개의 칸이 있어요. 하나는 10개, 하나, 둘, 셋, 넷, 다, 7, 8, 9, 10개의 칸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의 칸이 길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보실 거냐면은 각 칸의 단계를 나눠서 점점 더 어둡게 칠을 해볼 겁니다. 일종의 연필을 그리는 감각을 느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물론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만 가장 연한 것과 가장 진한 걸 먼저 칠해보고 그 사이사이를 메꾸는 것도 방법이기는 합니다. 왜냐면 단계별로 했을 때 물론 잘하시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들 대다수가 단계별로 하시면은 한 중간 정도에 너무 진해져서 더 이상 진하게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든지, 혹은 앞부분이 연한 게 너무 길게 가서 끝부분에서 갑자기 확 진해진다든지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일단은 가장 연한 것과 가장 진한 것을 한번 먼저 칠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이 한번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연한 칸과 가장 진한 칸을 한번 칠해봤는데요. 이 연한 칸이 카메라 화면에 잘 잡힐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선생님이 연한 칸을 칠할 때 연필을 어떻게 잡았는지와 진한 칸을 칠할 때 연필을 어떻게 잡았는지 이 차이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한 칸을 칠할 때는 최대한 연필의 힘을 빼고 부드럽게 칠을 해야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최대한 멀리 잡고 이런 식으로 칠을 했고요. 반대로 가장 진한 칸을 할 때는 가장 강하게 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필을 짧게 잡고 강하게 힘을 주면서 칠을 했어요. 이런 것들도 단계를 조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각 칸을 칠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칠을 하게 되는지, 어떤 식으로 연필을 잡는지도 한번 신경 쓰시면서 하시면 이 각 칸의 경계를 정하는데 꽤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연한 것과 가장 진한 것을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진한 단계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을 시켰는데요. 선생님이 이제 그리는 과정을 빨리 돌리기는 했지만 이거 그리는 과정을 보시면서 몇 가지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는 옆에 칸 점점 진해지는 칸이 갈수록 선생님이 칠하는 횟수가 늘어나죠. 여기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이렇게 가고 끝이 났지만 이쪽에 왔을 때는 이렇게도 한 번, 세로로도 한 번, 대각선으로도 한 번, 이런 식으로 횟수가 점점 좀 늘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연필선을 점점 쌓아 올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단순하게 힘을 강하게 주는 것만으로도 진하게 표현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하는 건 아무래도 연필선이 남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것처럼 물론 힘을 강하게 주는 것도 당연히 하되 이렇게 칠하는 방향을 여러 번으로 바꿔서 덧칠을 해주시면 조금 더 부드럽게 색이 진해지는 과정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리실 때 물론 이 칸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각 칸별로 최대한 균일하게 가시는 게 좋아요. 한 칸 내에서도 어디는 조금 더 진하고 어디는 어둡고 이런 식으로 구분이 가버리면은 전체적인 명암, 진해지는 과정을 보여주기가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칸에 집중하셔서 그리고 또 여러 번, 한 번에 그리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번, 연하게 여러 번 쌓는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은 선생님이 한 것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칸은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두 번째 칸은 똑같이 연한 곳부터 진한 곳까지 그려가는데 이렇게 단계 칸 없이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되는 거를 한번 연습해 보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조금 빠른 속도로 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위에 거를 참고해서 진해지는 부분을 조금 더 덧칠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칸 나누기를 먼저 위에다 한 이유는 이 칸을 참고해서 한번 밑에를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그려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얘도 가다가 어느 순간 한 부분에서 갑자기 진해지는 마치 선이 나오는 것처럼 부드럽게 가는 게 아니라 선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이 완성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라고 이 칸을 위에 먼저 한 거니까 위에 칸을 참고하셔서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선이 가듯이 진해지지 않게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한번 칠을 해보시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 두 가지 과정은 전부 다 연습일 뿐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연필을 좀 부드럽게 그릴 수 있나를 테스트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조금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번 부드럽게 점점 진해지게끔 한번 칠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부드럽게 연한 데서 진한 데까지 가는 걸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어쨌거나 이 활동의 가장 큰 목적은 여러분들 연필을 가장 진하게 하면 어느 정도 색까지 되는지, 가장 연하게 하면 어느 정도 색까지 연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험해보고 비교해보라는 의미가 강한 거니까요. 꼭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혹시나 그림을 전공하시거나 그림을 더 배우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그 친구들은 아마 선생님이 그린 10단계가 아니라 한 20단계 그 이상 단계로 최대한 이 명암들을 쪼개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그 정도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 정도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셨으면은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연필이 어느 정도로 연하게 될 수 있는지, 혹은 어느 정도로 진하게 될 수 있는지가 가늠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기본 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정육면체, 원기둥, 구에 대해서 한번 명암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물론 디테일하게 하면은 이거 하나하나에 전부 다 한 2시간씩 걸리는 활동이라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간단하게 요렇게 하면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겠구나, 그림자가 요런 부분에서 요렇게 생기는구나 라는 것 정도를 파악하는데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도형 3가지는요 보시다시피 평면입니다. 근데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암이죠. 그림자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입체처럼 보이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 정육면체가 가장 크게 보이죠. 왜냐면 이게 가장 기본이 되기도 하고 가장 쉬운 편이라서 요거를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당연히 그림자를 만들게 되는 빛이 어느 방향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즉 태양이 어느 방향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여기 있는 3개의 도형 모두 이 빛이 이런 식으로 선생님 보시는 연필 방향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비친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려고 해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실물을 앞에 놓고 그리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학교에서 그런 실물을 찾아보기도 힘들거니와 사진으로 보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일단은 이렇게 한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빛은 선생님 연필 방향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려온다고 했을 때 자, 여기 일단 면이 3개가 있는데 이 면 3개 중에 어디가 가장 어두울까요? 그렇죠. 이렇게 온다고 하면은 아마 여기가 가장 어두운 면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사실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만 해도 되게 뭔가 달라 보여, 입체 같아 보여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여기 면이 가장 어둡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상징으로서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만 표시를 간단하게 한 거고요. 자, 더불어서 이렇게 빛이 오기 때문에 그림자는 어떻게 생길까요? 저기 온다, 이런 식으로 온다고 했을 때 그림자는 아마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자, 이렇게만 해도 느낌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즉 그림자가 하나하나 추가될 때마다 굉장히 느낌이 달라진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이렇게만 하셔도 입체 같아요 라고 생각하고 만족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사실적인 걸 넣기 위해서는 이 면이 단순히 어두운 면, 밝은 면, 밝은 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면 안에서도 구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즉 이렇게 빛이 온다고 했을 때, 지금 선생님 보시는 연필 방향으로 이렇게 빛이 온다고 했을 때 요 모서리 부분이 가장 밝을 겁니다. 그리고 같은 면에서도 이 모서리 부분에서 멀어질수록 조금 더 어두워질 거예요. 빛에서 가까울수록 밝고 빛에서 멀수록 어두운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넣어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즉, 이 모서리 부분을 최대한 밝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을 여기보다는 조금 더 어둡게, 완전 어둡게 하시는 건 당연히 안 되고 여기보다는 조금 더 어둡게 해주시면 조금 더 이제 입체적인 모양이 나오겠죠? 느낌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때요? 훨씬 더 무언가 입체적으로 느낌이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여기를 어둡게 하다 보니 앞서서 결정했던 가장 어두웠어야 되는 면이 상대적으로 밝아졌죠?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어둡게 칠을 해줄 건데요.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물체를 한번 유심히 바라보시면 아시는데 빛이라는 건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빛이 반사가 돼서 이 바닥에 닿는 부분이 오히려 조금 더 밝아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체를 새까맣게 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바닥에 맞고 튀어오는 빛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는 조금 밝고 이 아랫부분은 조금 더 밝고 윗부분이 훨씬 더 어둡게 나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 물체를 관찰해 보시면 조금 더 아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것들을 조금 살려서 표현해 주려고 해요. 그리고 그림자가 실제로 생기는 걸 자세히 보시면은 밝은 부분 바로 옆부분이 가장 어두워요. 밝은 부분의 바로 옆부분이 가장 어두워요. 즉 여기를 조금 어둡게 칠할 때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 면과 요 면이 가장 어둡게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여기는 조금 더 밝게 표현이 될 거예요. 한번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때요? 아까보다 훨씬 더 입체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동시에 이렇게 어두워지고 있으니 당연히 그림자도 지금보다 훨씬 더 어두워야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그림자가, 여러분들 그림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선생님 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림자에 가까울수록 그림자가 진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에 가까울수록 그림자가 진해요. 연필을 예로 들어 볼게요. 지금 이 그림자가 보이실까요? 연필이 바닥에 가까울수록 바닥에 생기는 그림자는 심해요. 근데 바닥에서 멀어질수록 연필의 그림자는 점점 흐려집니다. 이런 것처럼 이 그림자도 물체에 가까운 그림자는 훨씬 더 진할 거고, 물체에서 멀어진 뒤쪽으로 갈수록 그림자가 훨씬 더 연해질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칠을 해보도록. 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다 보니까 조금 원래 빛의 각도와 상관없이 그림자가 좀 앞으로 튀어나오기는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자, 즉 물체에 가까운 그림자 부분이 훨씬 더 진하고 멀어질수록 점점 연하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무언가 아까 봤던 평면보다는 훨씬 더 입체적인 정육면체가 나온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더불어서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하라고 요구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선생님이 앞서서 얘기하면서 설명하면서 칠했듯이 물체를 봤을 때 어디가 가장 어둡겠구나를 일단 알아보시고, 그다음 밝은 면은 어디겠구나를 파악하시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겠구나, 이 정도만 사실은 파악하셔서 표현하셔도 평면보다 훨씬 더 입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고 뭔가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이 면을 조금씩 나눠가지고 표현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똑같은 윗면이라 하더라도 빛에서 가까울수록 조금 더 밝고 멀수록 조금 더 어둡다라는 거를 조금 표현하려고 노력하시면 그림이 조금 더 사실적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자, 나머지 이 원기둥과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빛이 일로 비친다고 했을 때 가장 밝은 면은 당연히 여기겠죠.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이 부분이 가장 밝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건 이 뒤쪽이 가장 어두울 거예요. 여기가 가장 어두울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거엔 반사광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뒤는 생각보다, 물론 앞부분보다는 당연히 어두울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림자는 아마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될 겁니다. 이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 대충 이렇게 여기가 밝을 거예요, 여기가 어두울 거예요, 그럼 윗면적도 앞부분이 조금 밝고 뒤쪽이 어두울 거예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그리는 과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그리실 필요는 없으니까 요렇게 되겠구나라는 추론 정도만 하시고 한번 표현하려고 노력해 보시는 것만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기둥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앞에 봤던 평면보다 훨씬 더 입체적으로 바뀐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들어오는 부위, 여기만 가장 밝을 거고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점점 어두워질 거예요. 근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반사광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밝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구는 다른 것과 달리 바닥에 딱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림자는 조금 앞으로 튀어나와서 아마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겠죠. 네, 이 정도가 생기게 될 겁니다. 이걸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저렇게 완벽하진 않지만 간단하게 구까지 한번 완성을 시켜봤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원기둥과 구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는 거는 이걸 똑같이 따라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림자가 생긴다. 그래서 그 그림자가 어디가 가장 어두울 거고 어디가 가장 밝을 거다. 같은 면 내에서도 어디가 조금 더 어둡겠구나, 그림자는 어떤 방향으로 생기겠구나 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생각만 하셔도 전체적으로 디테일을 잡아갈 수 있고 훨씬 더 입체적인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활동 자체는 아마 학교에 와서 하시게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주변의 물건들을 관찰하시면서 과연 빛이 어디로 오는가, 어디가 조금 더 밝고 어디가 조금 더 어두울까를 한번 관찰해 보시고 신경 쓰시는 게 이번 주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연습장에 조금 여유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소묘 연습 정도는 한번 집에서 해보시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